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랩뷰를 이용해서 음료수 자판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실제 코딩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이제 음료수 자판기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다 해봤었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번 시간에는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일단 구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벤트 구조를 적용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종료 버튼 값에 어떤 값이 변경되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서 화일 루프를 빠져나오는 코드까지 구현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판기 정보 컨트롤 값에 어떤 물건을 음료수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수량 값이 이제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실제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UI상에 보면은 어떤 음료수별로 남은 수량, 그러니까 재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이 재고 수량보다 많게 되면은 구매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엔 결제 가능 여부를 불리언 값으로 해서 결제가 가능하면 참값을 리턴해주고, 가능하지 않으면 거짓 값을 리턴해주게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토대로 해서 결제 버튼이 있죠. 근데 그 결제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 줄 겁니다. 만약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버튼을 비활성화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투입 금액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투입 금액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첫 번째로 구매 수량을 이제 입력을 했고, 그게 재고 수량보다 적은 거를 만족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투입 금액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 투입 금액 값을 가지고 내가 구매 수량에 해당하는 토탈 구매해야 될 금액값과 비교를 해서 투입 금액이 만약에 더 적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투입 금액이 결제해야 될 금액보다 적으면 결제 버튼 값이 비활성화가 되고, 크거나 같으면은 결제 버튼이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위에서 자판기 정보 및 투입 금액 정보가 밸리드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제 버튼이 활성화될 거고, 이 결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결제를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수량을 또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구입 수량을 뺀 수량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거스름돈 같은 경우는 투입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구입할 구입 금액 차를 이제 계산해서 거스름돈을 업데이트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투입 금액과 거스름돈 정보는 다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자판기 정보 컨트롤에 있는 값을 로그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 파일 정보는 자판기 정보.cfg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 중에서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파일 IO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자판기 정보.cfg 파일 값을 이용을 해서 자판기 정보의 컨트롤 값을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종료할 때 마지막 결과 값을 다음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항상 로깅해서 로드해가지고 다시 이전 컨디션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이
컨트롤 값을 저장하고 컨트롤 값을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은 이전 강좌에서 진행을 했었던 컨트롤 값 저장하고 불러오기라고 하는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의 기능에 대해서는 미리 구현을 해놓은 거를 그냥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구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브 VI를 운영을 할 텐데, 서브 VI의 이제 그 프론트 패널은 사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만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판기 프로그램의 이제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판기 정보 저장 경로 컨트롤 값에 선언된 어떤 config 파일, 아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판기 정보.cfg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파일 정보를 불러와서 자판기 정보라고 하는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이제 클러스터 형태인 자판기 정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같은 경우는 whileif가 실행이 되기 전에 투입 금액과 거스름돈을 다 0으로 초기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버튼도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상에 이게 최상단, 화면의 상단에 이제 뭐 음료수 자판기 프로그램이라고 문장이 있죠. 근데 그 문장을 이게 문자열 컨트롤을 통해서 표현해 놓기 때문에 이게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면 이벤트 구조가 있는데, 대표 이벤트 구조 처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판기 정보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판기 정보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수량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서브 VI가 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정보 체크.vi라는 서브 VI가 호출될 텐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남은 수량과 구매 수량의 그 크기를 비교를 해서 구매 수량이 남은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다고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값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건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의 비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그레이 색깔로 표시를 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자판기 정보 체크.vi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판기 정보라고 하는 거는 2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이제 포루프를 이용을 해서 포루프 두 개를 감싸게 되면은 결국에 그 2차원 배열의 원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거든요. 근데 지금 자판기 정보는 크게 네 가지 정보가 있죠. 음료수 이름, 음료 이름, 음료 가격, 남은 수량, 구입 수량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판기 정보 체크.vi에서는 남은 수량과 구입 수량을 비교하기 때문에 남은 수량이 구입 수량보다 작냐 해서 작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불리언 값이 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료수가 여러 가지가 음료수 종류가 10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제 구입 수량이 남은 수량보다 크게 되면은 이건 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이 숫자를 전체를 합했을 때 이게 0이면은 결제가 가능한 건데 0이 아니면은 결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코드를 이용을 해서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입 금액을 제가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입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투입 금액에서는 이게 내가 이 자판기 정보에 입력한 구입 수량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토탈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토탈 금액 대비 투입 금액이 더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해서 크거나 같으면은 결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R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투입 금액 체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원소 정보를 뽑아낸 포르프 두 개를 이용해서 원소 정보를 뽑아내고 구입 수량하고 음료 가격 고박이 되고 그것들을 전체 합하게 되면 토탈 구매 금액이 되겠죠. 근데 그거랑 투입 금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투입 금액이 이 토탈 구매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제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투입 금액을 체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된 경우에는 결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자판기 정보를 또 이용을 해서 결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결제 처리한 거에서는 여기에서 토탈 금액을 계산해서 나오고요. 그러면 투입 금액에서 토탈 금액을 빼면 이제 거스름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판기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수량을 이제 남은 수량에서 구매 수량을 빼서 다시 남은 수량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투입 금액은 결제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처리.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포르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원소 값을 뽑아내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자판기 정보를 업데이트 해줄 때인데 업데이트 해줄 때는 이 원소의 모든 값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음료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내면 되겠고요. 남은 수량 정보는 이렇게 구입 수량에서 뺀 걸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입 수량은 결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0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거스름돈 계산을 위해서 이 구입 수량과 음료 가격을 고반값을 출력을 내서 이거를 전체 합한 값을 출력을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구현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이 자판기 정보 저장 경로 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에 해당하는 파일에 자판기 정보 컨트롤 값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값 저장과 컨트롤 값 불러오기는 이번 시간에 실제 구현을 하지 않겠지만 이전 강좌에서 구현했던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컨트롤 값 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데이터 로고 파일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고 파일 생성하고 쓰기 닫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코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별을 인가를 해주시고 자판기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생성할 때는 replace와 create 조건에 write only로 하면 되겠고 불러올 때는 read only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이론을 마치겠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서브 VR을 다 만들어 놨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은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가보시면 이전 강좌 때 이 종료 버튼 눌렀을 때만 그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됐고 종료 버튼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자판기 정보 값이 변경됐을 때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추가를 하게 되겠고요. 자판기 정보 값이 변경됐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할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자판기 정보 체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입력으로는 자, 자판기 정보가 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바디를 채우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프론트 패널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력으로는 자판기 정보를 입력받고 출력으로는 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불리한 값으로 출력을 내보내도록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자판기 정보에서는 남은 수량하고 구매 수량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포르프를 이용해서 이 자판기 정보 2차원 배열의 클러스터로부터 원소를 뽑아낼 겁니다. 자, 포르프를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가셔가지고 이름으로 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교 대상은 자, 남은 수량과 자, 구입 수량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죠. 자, 그래서 저는 비교 함수에서 자, 남은 수량이 자, 구입 수량보다 작냐. 자, 이게 참이면은 결제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불리언에 가보시면은 불리언 함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참이 되면은 숫자를 변환했을 때 1값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출력값을 이제 또 숫자형에서 자, 여기 보면은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더했을 때 만약에 자, 좀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더한 값이 여기서 또 비교해서 0과 같냐. 자, 0과 같으면은 남은 수량이 구입 수량보다 적은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결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지를 다 채웠고, 그래서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결제 버튼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를 만들어서 비활성화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고요. 쓰기로 변경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 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텐데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자, 결제 가능.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이 결제 가능이라고 하는 분류는 따로 안 만들었었는데 디버깅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여기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결제가 가능하면은 자, 비활성화를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생성의 상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수량이 50개인데 제가 여기서 51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버튼이 비활성화 되겠죠? 자, 동작이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투입 금액의 값이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고 투입 금액의 값이 변경됐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투입 금액 체크하는 서브 VR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자판기 정보에 해당하는 자, 값을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하나 가져오겠고요. 자, 자판기 정보를 제가 가져오겠고요. 자, 투입 금액도 입력으로 받겠습니다. 자, 서브 VI에서 프론트 패널의 UI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투입 금액과 자판기 정보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불리언 값을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입 금액이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자판기 정보의 원소를 이제 또 추출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름으로 풀기를 하겠는데, 자, 여기서는 구입 수량과 음료 가격 이 두 개를 가지고 곱해줘야 되겠죠. 자, 숫자형에서 곱하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음료에 대해서 자, 구입해야 될 금액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토탈 자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거 갖고 투입 금액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비교 함수에 가셔가지고 투입 금액이 크거나 같은지, 자 해서 이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제 투입 금액이 그 구입할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동일하게 가져와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 자, 마찬가지로 결제 가능 값을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솔직히 이 결제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버깅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지금 필요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투입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실행하신 다음에,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투입 금액을 500원을 줘야 되는데 250원을 주게 되면 이렇게 500원보다 적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동작이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결제 버튼의 값이,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또 이벤트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결제 버튼의 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처리하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버튼.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결제 결과를 처리해서 자판기 정보의 남은 수량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제 처리 서브 VI를 하나 가져오겠고, 마찬가지로 자판기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판기에 이제 프로퍼티 노드의 값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결제 처리에서는 합계와 자판기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포르플을 이용을 해서 원소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포르플 한 번 더 써서, 자, 그리고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름으로 풀기를 하겠는데요. 자판기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려고 하면 클러스터 원소를 전부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셋, 넷,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 해주려고 하면 여기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안에 클러스터 정보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작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안에 원소를 하니까 여기 그냥 클러스터만 하나 끄집어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이 클러스터 원소 타입으로 이름으로 묶기로 할 거고요. 자, 음료 이름은 동일하게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바뀌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남은 수량 같은 경우, 남은 수량은 이제 좀 구입 수량에서 뺀 값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를 하신 다음에 기존 남은 수량에서 구입 수량을 빼서 이 남은 수량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계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는 곱하기를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구입 수량은 여기서 이제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자, 0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료 가격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동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입 수량하고 음료 정보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온 거를 배열 원소 더하기를 해가지고 전체를 합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결제 처리 관련된 서브 VI 구현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결제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 투입 금액 값은 다시 0으로 초기화 해줘야 되거든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으로 가신 다음에, 자, 쓰기를 변경하고, 결제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 값은 생성의 상수에서 0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합계 정보가 나왔으면 이거는 투입 금액에서 빼줘야 되겠죠. 투입 금액을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을 하시고, 자, 투입 금액에서 합계를 빼는 거죠. 자, 투입 금액, 잠깐만요. 투입 금액이 여기 있구나. 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빼면은 이거를 이제 거스름돈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거스름돈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판기 정보를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자판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자, 자판기 정보를 자,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제 버튼 값이 변경됐을 때에도 처리가 다 이제 되겠고요.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콜라 하나 구매하고요. 사이다도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000원을 딱 깔끔하게 1,200원을 투입을 했을 때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스름돈 200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동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수량은 일식 함수에서 49개씩 남았다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벤트를 처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결제 취소를 누르시게 되면 이때는 투입 금액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고 생성의 상수 0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생성의 상수가 되겠고요. 뭐 저 거스름돈도 초기화해줘도 되겠죠.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고 거스름돈도 생성의 상수에서 0으로 초기화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전 컨디션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결제 취소 누르면 초기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 기본적인 어떤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초기화가 좀 필요한 부분은 초기화 시켜주면 되겠는데요. 저는 투입 금액과 그 다음에 거스름돈을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퍼티 노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이 두 개는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뭐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화일 루프 입력으로 화일 루프에 이렇게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이 화일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수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입 금액과 거스름돈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효과가 있겠고요. 자, 뭐 프로그램 이름은 그냥 여기 미리 프리 디파인 해놓은 거를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구현해야 될 거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자, 그 컨트롤 값을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자판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자판기 정보 저장 경로를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값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브 VI 입력으로는 자판기 정보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또 복사를 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관련 두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자판기 정보 값을 인가를 해주고 경로 값도 인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제가 보시면은 자, 데이터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할 레코드 타입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인데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참고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래쪽에 자판기 정보 저장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경로를 이제 이쪽으로 복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선택된 값은 기본 값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피그 파일이 없는데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제 컴피그 파일이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관련된 거는 텍스트 에디터로 열었을 때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컨트롤 값을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불러오는 거를 가져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러오는 것도 서브 VI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로그 함수 이용을 해서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입력으로는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읽어오면은 그것을 자판기 정보 값에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자판기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구현이 다 완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자,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연결해 주시고, 타임아웃 쓸 때도 연결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출력 터미널에 안에 흰색이 있다는 건 연결이 뭔가 덜 돼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 채워졌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거는,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결제 버튼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비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비활성화 부분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세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이네이블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전 컨디션에 이 결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뭐 콜라 하나에 뭐 포도주스 2개, 그 다음에 사과주스도 3개, 그 다음에 우유도 하나 사겠고, 그 다음에 생수도 뭐 2개 사겠다. 이렇게 하고 뭐 금액은 한 5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47,550원이 남는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다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47,550원이 맞나? 자, 좀 알 수 있는 값으로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이다 하나 구매하겠고요. 포도주스 하나, 그다음 오렌지 주스 하나, 그리고 그다음 사과 주스도 할게요. 그러면 이게 900원이고, 그 다음에 생수까지 하면 1,000원이죠. 1,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원 입금을 하고 하면 거스름돈 500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프로그램을 자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 똑같은 정보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값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안 바뀌었죠? 자, 이런 것처럼 자판기를 이제 음료수 자판기를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이게 구현하는 방법에 사람마다 이제 구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했고, 자판기 정보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렇게 결제 가능 여부를 체크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입 금액이 바뀌었을 때도 뭔가 투입 금액을 입력을 했을 때 이게 그 구입할 금액 토탈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비교해서 결제 가능한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었었고, 결제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자판기 정보에 남은 수량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 계산까지 해주는 거를 이제 진행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자판기 정보값을 컴피그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저장되어 있던 컴피그 파일 정보를 읽고 와서 다시 자판기 정보에 그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랩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